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주식을 처음에 입문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있어요. 네, 최근에 구독자 몇 분께서 좀 거론을 했던 엘리어트 파동인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사실 저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무조건 나의 주식 매매로 기준과 원칙을 갖는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일단은 파동의 어떤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일목균형표 뭐 그 말도 있죠. 네, 이전에 제가 책을 다 봤었는데 정말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심플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용을 뭐 많이 해봤겠죠. 실전 매매를 직접 해보고 그리고 많이 깨지기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지만 자기만의 무언가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여러 곳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건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어떤 이론이라고 말하는 뭐 엘리어트 분께서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든 기법이긴 해요. 기법인데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에는 사뭇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하나하나의 봉을 헤아리고 그리고 적절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을 잘 요리조리 공략을 할 때 애매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밀림을 보고 모든 산맥을 봐야 되는데 그 봄에 있어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디테일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엘리어트가 어떤 건지는 여기 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 사지 마세요. 예. 뭐 책을 사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유튜버 분께서 전 절대 반대이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나 그리고 다음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모든 내용들이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어떤 고전의 고전인데 주식 한다는 놈들은 주식쟁이들은 한 번씩 다 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5파, 뭐 하락 3파 이렇게 이루어진 뭐 어떤 그래프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말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한다?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든 어떤 방법이든 뭐 이제 뭐 매매 기법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표만 의존하고 한 가지 뭐 21선만 보고 뭐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주식 매매예요. 주식이란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한 가지 어떤 가격이 그날의 주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오래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미도, 그리고 심리도, 그리고 매력도,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수급의 상황, 돈의 흐름, 그리고 그 적절한 시점의 테마, 재료, 그리고 그 매도와 매수세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또 세력의 입성, 예. 그게 바로 돈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간간이 나오는 뭐 357 개념도 있을 것이고 엘리어트 파동이 뭐 말하는 뭐 장기간의 어떤 오파, 그 상승 1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만의 파동을 흐름을 저는 정립을 했어요. 네. 그 정립한 내용도 지금까지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뭐 엘리어트 하니까 얼마나 또 스마트할까 괜찮을까 해서 인텔리전트한테 보이고 왠지 뭔가 뭐죠?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거 하나만으로 내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을 다 서메이징 해서 나름의 보조지표와 그날의 또 그 이전의 흐름들을 잘 추적을 해서 그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주가의 흐름이 나름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나름의 판단과 어떤 기준을 뭐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매매를 할 거지만 그때 만들어진 그 주가의 그 위치에선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뭐 파동은 파동이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수급의 분석, 그리고 매동, 제가 좋아하는 보조지표 MACD, 스토캐스틱,
예, 그리고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 이평선의 기준, 5일선, 21선, 그리고 121선과 제가 더 깊게 생각하는 721선, 여러 가지 이평선의 기준과 파동의 어떤 그 이론을 접목을 분명히 전 했었고요. 그리고 추세 매매,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해야만이 벌 수 있나요? 네, 주식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래도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일단은 엘리어트 이야기를 제가 꺼냈으니까 이렇게 뭐 상승 5파, 하락 3파로 총 8가지 파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론은 이래요. 그래서 5파까지는 뭐 상승의 어떤 국면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하락의 3파가 있는 하나의 큰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요. 엘리어트가 말하는 주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큰 산맥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우주의 뭐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담은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뭐 입장이고 모든 이론은 맞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저는 그래요. 여기 뭐 1, 2, 3, 4, 5가 있죠. 하락하는 것도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대세 상승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여러 가지 봤고 그리고 여러 실전 매매 고수들을 찾아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자문도 받아봤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여기 큰 앞에 처음에 상승과 하락, 왜냐하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잖아요. 이 꺾이는 이 구간을 1파라고 봅니다. 예, 1차 상승, 예, 1파라고 보통 보고 여기가 2파, 마지막 3파. 그래서 1차 파동, 2차 파동, 한 파동은 저는 꺾임을 말씀드리거든요. 산맥의 꺾임.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크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 선. 예, 그 선입니다. 그래서 뭐 대세상승 같은 종목이 어떠냐면 처음이 좀 짧아요. 그래서 1파, 예,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그 마디가 짧은 대신 짧으면 3차 파동에서 엄청난 대세상승이 나옵니다. 예, 보통 그런 어떤 세력 패턴주가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확률적인 어떤 이전에 뭐 히스토리로 다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맞다. 무조건 뭐 여기서 말하는 5차 파동, 예, 5파동, 5파. 뭐 뒤에 이제 하락의 추세가 뭐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뭐 2파, 조정파, 이건 조정파구나. 그럼 충격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5에서 A로 가는 뭐 A, B, C 여기를 또 하나의 파동이라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파동의 어떤 이 큰 어떤 흐름이죠. 이 큰 어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주가는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이클에 모여서 큰 사이클을 만들 것인데 그리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차 파동이라 볼게요. 네, 1파 여기서 1파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파라고 하는데 이 한 선분 안에 또 여기에 또 5파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주봉이든지 월봉이라 생각을 해도 되고 그 안에 이런 또 큰 사이클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집어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사이클들이 만들어져서 큰 사이클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지금 상승 국면이 하락이잖아요. 뒤집으면 하락 국면에 상승이 나오는 여기에 역배열, 여기를 뒤집으면 되거든요. 예, 여기 딱 선분을 긋고 뒤집으면 대칭 이동해서 뒤집으면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는 하락과 상승이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없어요. 예, 더 이상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네, 그냥 주가의 흐름을 파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대세 상승은 제 입장에서 심플러 기준에서 파동을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려보는데 화이트보드 와 신기하다. 네, 화이트보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곡선으로 말고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죠. 그럼 여기를 꺾일 때를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만약에 엘리어트의 파동을 본다고 봐요. 이전의 파동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여기 1차 그러니까 엘리어트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1차, 자 2차가 내려왔어요. 2차 조정 국면에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책에는 사는 걸로 돼 있던데 아니고요. 매수 시점은 여기서 매수 시점이에요.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가 아니라 그런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가 아니고요. 책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아니고 여기를 지지 보이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 21선 21선인지 61선인지 이평선이 중요하다고. 이평선이 기준이 기본입니다. 이평선의 기준이 없이는 그 어떤 파동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21선이든 5일선이든 61선이든 그 마지막에 121선이든 제가 좋아하는 721선이든 이평선의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큰 마디가 있겠죠. 상승의 마디. 3일에서 5일 정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도를 맞고 장대 음봉이든 뭐 작은 음봉이든 꼬리를 달면서 거래가 같이 봐야 되겠죠.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맞고 내려 조정이 되는데 적절한 시점에 MACD가 돌아갈 때 MACD 돌아가겠죠. 양봉. 그때 시점에 이 정도면 됐네. 맞물린 때 이 시점 MACD가 돌아갈 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어떤 파동의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해요, 이걸? 예측은 안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보다가 이전에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었고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그냥 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어트는 뭐시기 어쨌든 그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의 이론이 중요해요. 파동, 웨이브. 상승과 하락의 조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옆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죠? 옆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우상향. 그래서 항상 종목은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공략을 간다. 반대로 우하향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번쩍하면 팔아야 되겠죠? 왜? 하락 추세에 근접을 하니까 팔고 매도, 그리고 매도,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매도. 다 매도입니다. 그걸 사는 것들은 반대로 떨어지고 내려가면 22선 근처나 혹은 추세를 그려보고 근접할 때 매수. 위에는 매도. 그게 기본이에요. 고점 매도가 저점 재매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지지가 나오겠죠? 지지가 나오지고 다시 거기서 말한 엘리어트가 말하는 3차와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 4차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정말 갈만한 종목은 여기 마디가 보시죠. 여기가 항상 라인을 그어야 돼요. 아시죠?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면 여기 고점과 저점을 항상 체크를 하고 가능한 여기 50% 50% 레벨을 여기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대신 만약에 여기서 상승해서 내려올 때 브레이킹이 저항이 여기에서 무조건 저항이 나와야 돼요. 저항이 나온다는 뭐냐면 사람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사고 싶다는 그만한 매력도와 어떤 심리를 반영한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겠죠. 그렇게 괜찮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 2, 3, 4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브레이킹 위치를 스탑되는 위치를 누가 알아요? 세력만 알아요. 세력만. 그래서 저희가 엘리어트를 연구할 게 아니라 세력을 연구해야 돼요. 세력. 아시겠어요? 세력이 누구예요? 세력이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의 세력 집단,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유료방들 엄청나게 퍼져나가죠. 몇백 명들 모여가지고 부강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또 유료방들 생긴 것 같은데 거기서 팔고 나가면 차트가 망가진다고요. 차트가 망가지는데 세력들이 그걸 미쳤다고 다 받아줘요.
그 물량을 안 받아줘요. 예, 그냥 같이 내려버려요. 세력들은 같이 내려버린다고요. 예. 엘리어트를 알 게 아니라 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세력에 대해서. 기관의 어떤 그 집단들, 자기만의 뭔가 있겠죠. 기관들도. 그 안에 포트폴리오 중에 뭐, 예, 최근에 공략했던 뭐예요? 그 기관들 공략했던 거, 두산중공업 같은 거. 네. 어떤 적절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재료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돈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해야 되고, 연말 정산해서 자기는 실적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지? 뭐 첨보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연구해야지 어떤 파동 이론인지 뭐 이론인지 거기를 맹신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기법 매매. 거기에 한 가지 알파로 가지고 오는 부분이에요. 예. 하나의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 투구 쓰고 신발 신고 갑옷 입고 총 들고 그리고 정말 뭐 비밀 병기 등에 하나 메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착용한 거 방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꺼리라고요. 컴포넌트 파동과 이론입니다. 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절대 뭐 깊게 빠져들지 마세요. 그래서 파동은 이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가 내려올 때 여기에 반복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점보다는 여기에 저점이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여기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여기에 반절을 잘 지지를 보이고 여기서 돌아간다고 하면 이만큼 돌아갈 때 이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돌아서는 이유가 있다고요. 터닝 포인트. 그러면 여기서 힘을 비추고 가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안 되면 네 번째,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다섯 번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에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 나름의 또 여기도 파동이죠. 파동. 다 파동입니다. 그게 한 번이 올 것인지 두 번이 올 것인지 크게 이게 작게 두 개 보면 크게 세 번이 가거든요. 예. 이게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추세일 때 하락으로 할때 삼각세기형이라고 말하는데 뭐 특별한 말도 아니고 많이 올랐으니까 예. 크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바닥에서 보통 3배에서 5배 더 많은 거는 10배까지 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주구장창 가는 게 없다고요. 떨어질 때는 한창 떨어지고는 안 되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와요. 네, 그게 여기서 뭐 A 뭐 B, C라고 하는데 그게 끝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항상 나옵니다. 네, 나올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팔고 도망치는 자리다. 그 앞에 파동을 잘 보시고요. 1차, 2차, 크게 3차든 혹은 1차, 2차든 예, 큰 상승의 마디를 가져갔던 종목들이 한번 대세 상승을 보이고 거래가 터진다. 예, 거래량 분석을 해야죠. 거래량 분석 없이 뭘 해요? 지금 주식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거래량, 돈의 흐름이잖아요. 거래 얼마큼 거래가 되었냐. 그 다음 수급 분석, 예, 그날의 위치, 그 다음에 시간. 이 종목이 3주간 상승했는지 357 개념 제가 뭐 기준을 삼는 그런 방법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이렇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게 다예요. 네. 1차, 2차, 3차 크게 올랐다 기술적 반동 빠지고 여기가 반복 끝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예요? 아, 주식은 이렇게 주식이 아니구나. 주가는 언제든지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언제든지 집 앞에 있는 산맥을 보세요. 산맥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짧으면 그 다음에 상승의 어떤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보면 여기에 폭만큼 뭐 2배든지 3배든지 뭐 사이가 되겠죠. 올라갈 폭이 많겠구나. 그럼 떨어지면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킹이 나올 텐데 여기를 재차 공략을 해서 가기가 위험하구나. 왜? 이만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하는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과연 제가 생각하는 심플러의 기준의 1차 파동, 2차 파동 상승이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의 큰 상승의 마디에서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이때 공략을 했는지
이때 공략을 했는지 이때 공략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매매 방법이 바뀐다고요. 예. 여기서는 거의 바닥권이니까 21선 기준으로 쭉 타고 주봉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하면 쭉 갖고 가는 부분이고, 맞죠? 여기는 나름대로 손절가를 잘 정해서 들고 가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단타죠, 단타. 네, 단타. 치고 빠지는 거. 왜 하실 거예요? 아,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기준의 급등주라고 보면 제가 만든 뭐 단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것도 있고, 단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단타와 단기예요. 중기 아니에요. 그러면 단타 단기는 꼭지점에서는 5일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일선 아시죠? 5일선 여기를 주가가 많이 이렇게 막 타고 간다고요. 네, 타고 간다고요. 그러면 깨지면 매도. 깨지면 매도입니다. 깨지면 매도. 단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신 것도 어떨까요? 이건 심플한데. 네. 자, 제가 사랑하는 종목 시즌입니다. 시즌을 제가 몇백 프로 수익 난지 아세요? 네.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무슨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이런 대세 상승의 마디를 먹을 수 있을까요? 뭐 5% 먹고 50% 매도, 10% 먹고 전량 매도? 주식은 아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러할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든 하루하루 번쩍번쩍해서 목요일인 금요일이든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대세 상승의 초입구에서 여기서 한번 큰 상승의 마디가 갔었죠. 여기서 보는 게 그래요. 여기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1차 파동, 2차 파동, 네, 그 다음에 저는 3차 파동이 있을 거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번쩍번쩍 가는 거는 하나의 물결이에요. 그냥 웨이브, 파동, 여기에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바다라 생각하세요. 바다 위에 시즌이라는 진단 키트가 있다. 그래서 그 파도의 물결에 따라서 출렁출렁했다가 다시 여기 잠 파도가 와서 출렁출렁 하다가 여러 가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때 시점에 추세 매매 이평선 기준을 잘 보시고 그리고 매매를 했겠죠. 그리고 MACD 잘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거래량 보고 가다 보면 여기서 잡을 수 있다고요.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다 보면 엄청난 큰 수익을 갑니다. 끝입니다. 파동은. 여기서 한번 1차 파동, 2차 파동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에 큰 마디에 2배 혹은 3배까지 갈 수 있는 대세 상승을 할 종목이라고 하면 3차 파동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큰 파동이 지났죠. 그럼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파동. 다시 1차 파동 혹은 2차 파동,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3차 파동이 있는데 한 번에 큰 대세 상승이 갔던 종목은 다시 한번 가기가 어려워요. 네, 한 번에 큰 에너지를 쏟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요. 이렇게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에너지보다 2배, 3배만큼의 모멘텀이 더 필요합니다. 실적이든 이슈이든 어떤 사회 환경이든 여건이든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1, 2, 3, 4, 5파 하락 국면에 ABC, 그러니까 어떤가 오래전에 고전의 양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의 이제 2020년이에요. 2020년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자기만의 칼과 총을 가지고 자기만의 갑옷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야 돼요. 과연 구독자분들은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요즘에 다른 유튜브 안 보거든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저랑 안 맞으니까 보다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 좀 제가 성격이 민감해서,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 영상을 한두 개 두 개 봤는데 보다가 끊었어요. 보다가 끊었는데 구독자는 엄청 많아. 저보다 엄청 많으신 분이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안 맞아요. 저랑 안 맞아서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거론하지 않고,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조지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동의 어떤 원리가 중요하지만 왜 엘리어트를 자꾸 갖고 나와요? 엘리어트는 엘리어트예요. 자기만의 파동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파동을. 자기만의 파동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심플러 파동. 난 정했다고요. 전 정했어요. 심플러 파동. 난 3차가 끝이다. 3차가 끝이다. 왜? 369 그리고 3, 3번
대한민국 조선놈은 3이 끝이라고요. 3의 배수. 그럼 1차, 2차, 3차 끝. 그럼 여기서 다시 그리는 거라고요. 다시 작은 1차, 작은 2차, 작은 3차 끝. 뭐 5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3으로 끝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그 다음에 357 개념. 그게 제가 말한 숫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 종목, 카카오나 뭐 넥슨 GT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서 파동을 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뭐 1, 2, 3, 4, 5파 그리고 C, A, B, C 뭐 어떻게 나눠요? 여기서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가 있겠죠. 구력이 막 그걸로만 이야기 풀어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은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정확한 맥점을 짚고 그 만드는 주가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의 영역이라고요. 대응의 영역. 아시겠어요? 다들? 예. 그 부분도 좀 들으세요. 예. 항상 수급을 분석해야 되고, 매동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봐야 되고, 보조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주봉과 월봉은 항상 열어봐서 여기 일봉을 열어보고 주봉을 열어보고 월봉을 열어봤을 때 과연 이 하나의 봉들에 의미하는 것들을 파동으로 엘리어트로 분석이 돼요? 안 돼요.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끼워 맞추려고 하면 모순입니다. 모순. 자기만의 파동 원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추세 매매, 일목, 이평선의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해서 흐름을 잘 타고 가서 뭐든가 확산과 수렴은 다 나와요. 확산과 수렴은 나오는 어떤 돈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수영은 큰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도의 물결을 잘 파가고 그 흐름에 잘 둥둥둥 이렇게 잘 타고 가다 보면 큰 수익을 가져가요. 큰 수익. 예. 하나하나의 나무의 이파리를 보지 마세요. 단 보되 감탄을 할 수 있어요. 우와, 부강 매도했다. 우와, 익절했다. 그게 주식이 아니라고요. 하루에 5%, 10% 벌고 뭐 기뻐서 자화자찬하는 그 일일비 하는 정신은 올바른 주식 투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다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지도 마시고 기뻐하지도 마시고요. 기뻐하는 건 좋아요. 잠깐 기쁜 거니까. 제가 오늘 조금 언변을 조금 심했는데 말이 좀 지나치게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플러 TV의 어떤 주관적 입장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의 모순과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을 내재화 나만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남 따라하지 마세요. 엘리어트 따라하지 마세요. 심플러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은 구독자 파동을 만들어야 되겠죠? 명주님은 명주님 파동, 카르님은 카르님의 파동, KM님은 KM님의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세론도 그렇고, 자신만의 파동 이런 걸 만드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 때 그 기준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면서 주말을 잘 보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행복할까? 제가 너무 떠들었는데 맞죠? 남은 시간 또 좋은 시간 되십시오. 또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